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이후 첫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만인 오늘 9.11 테러 23주년 추모식에서 또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을 주관한 ABC 방송국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톱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TV 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상하수도 정비를 위한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승인할 경우 LA 지역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이끌고 있는 조직이 텍사스 국경지대의 한 호텔을 무단으로 점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초등학교에 소속된 40대 교사가 5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은 2달 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추가 토론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맞대결이었던 6월 TV 토론. 평가는 일방적으로 흘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론이 극에 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승리를 바탕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달여 만에 새롭게 만난 현직 부통령 대 전직 대통령의 TV 토론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매 주제마다 경론이 이어졌고 두 후보 모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eah, I thought Trump started really strong. The economy is an issue that that's comfortable ground for him. It's an issue that he wants to be talking about. And I thought he was forceful and in control. When it pivoted to abortion, I thought you saw Harris get a lot stronger. That was a great, I thought a great answer from her, a great issue for her. 약점을 노출했다는 점에서는 두 후보 모두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와는 달리 토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해리스의 거센 어조에 다소 격앙되는 모습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특유의 막말도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Well, I think it was pretty funny that, he was talking about people eating dogs and cats. I mean, really. Or we never knew that all these immigrants came for sex changes, too. These millions of immigrants who are destroying our country come here for sex changes. So that's new to me.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훌륭하게 맞대결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첫 검증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화, 특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 현안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I didn't like what she said. I don't think that's true. But I know if Trump gets in, we wouldn't have a war. I like his policies. 전반적으로는 전 현직 대통령이 맞붙었던 2달여 전보다는 훨씬 더 토론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2차 TV 토론의 성사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대선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다음 달 2차 토론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굳이 이긴 토론을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이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라라 트럼프가 추가 토론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보수 매체 팍스뉴스도 다음 토론을 주관하겠다며 양 캠프의 참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TV 토론에서 맞붙은 두 후보가 오늘 한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9.11 테러 23주년 추모식이 거행된 것인데 언론들은 놀라운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섰습니다. 9.11 테러 23주기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 언론들은 놀라운 장면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악수를 주고받으며 시작한 TV 토론에서 서로를 지루한 사람, 급진 좌파로 묘사하며 서로를 몰아세운 지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hat you will also notice is that people start leaving his rallies early out of exhaustion and boredom. It will be the end of our country. She's a Marxist. Everybody knows she's a Marxist. 토론 직후 해리스 부통령은 좋은 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선거 캠프도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Today was a good day. We got to work tomorrow. We have 56 days to go.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대결은 패자가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d a good time. I think it was our best debate ever. I thought it was really good. We had 3 against 1. 토론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이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언론들 역시 해리스가 미끼를 던졌고 트럼프는 평정심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승리의 길이 좁아졌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주관한 ABC 방송국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파적인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TV 토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요하게 질문을 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사전에 토론에 관련된 질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으며 자신은 3대1의 싸움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을 주관한 ABC 방송국을 맹렬히 비난하며 조작된 거래를 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TV 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이를 낳는 사진과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특히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자녀가 없는 여성은 비참하다며 사용했던 표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팔로워만 2억 8천만 명, 공연하는 곳마다 경제 특수를 누릴 정도로 스위프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She is a cultural icon. Something big has happened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energy and vibrancy. I love when liberals make our art and our music and conservatives make our law and our policy.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에도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던 스위프트를 향해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아마도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3주 전엔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가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세대를 넘나들며 수많은 팬을 거느린 슈퍼스타의 지지 선언이 초박빙 선거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LA시 의회가 상하수도 정비를 위한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승인할 경우 LA 지역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LA시 의회가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돼 캐런 베스 시장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낡은 하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A 지역 상수도 3분의 1 이상이 내구 연한인 50년을 초과했고 일부 하수도관은 90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LA 지역 하수도 요금은 다음 달부터 22% 오르게 됩니다. $70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던 거주자의 경우 $90 상당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즈와 케빈 델레온, 헤더트 시의원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대다수의 시의원들은 팬데믹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고 싱크홀 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법 절차는 물론 제재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CSW는 최근 10년 사이 북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외부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도입으로 위험이 커졌는데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무작위적인 정보 살포보다는 정보를 원할 때만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투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 mean, if we send it in ways like balloons that might drop a USB or a DVD that people can play, we have no control over who that lands. They could endanger not just themselves, but their family for generations. 이 단체는 또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N 보편적 인권 정리의 검토에서 납북자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달라고 UN과 회원국들에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 북한 사회 전체가 아닌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표적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Sanctions are an important tool, and they need to be used wisely. And no, they shouldn't be used lightly. We do recognise that sanctions hurt the ordinary person, right? Sanctions don't hurt the Kim dynasty. 이 단체는 또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책임 규명을 위한 사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범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이끌고 있는 조직이 텍사스 국경지대의 한 호텔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불법 이주자 폭력 조직인 트렌드 아라과가 텍사스 국경 도시 엘파소의 한 호텔을 점거해 싸움, 음주, 그리고 파티가 벌어지는 장소로 변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엘파소 카운티 검사는 감시 카메라 영상에 한 남자가 도끼를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최소 한 명은 호텔 내부에서 총을 발사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많은 부분이 어린이들이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이트웨이 호텔 외에도 갱단원들은 엘파소의 또 다른 호텔인 모텔 6에서도 은신처를 찾았으며 이곳은 국제범죄 조직들이 불법 체류자 은닉 및 불법 마약을 밀수하는 데 악명 높게 사용되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트렌드 아라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베네수엘라 이주자는 덴버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보석상 강도 사건에 연루된 지 3일 만에 엘파소의 모텔로 도망쳤습니다. 월요일 한 판사는 게이트웨이 호텔의 모든 거주자들이 목요일까지 퇴거하도록 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으며 호텔 소유주 하워드 윤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머물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카운티 변호사는 이 시설의 상태를 개탄스럽다고 묘사하며 호텔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 맨해튼 초등학교에 소속된 40대 교사가 5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5세 남학생이 목을 조르고 교실을 가로질러 끌고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겁에 질린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쳤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46세 특수교육 교사 앤서니 윅스는 지난 월요일 맨해튼 해밀턴 하이츠에 위치한 PS153 아담 클레이튼 파월 주니어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제 맨해튼 형사법원에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그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고소장에 따르면 40대 교사 윅스는 격분한 상태에서 아이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헤드락을 걸며 교실을 가로질러 아이를 끌고 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윅스는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CBS 뉴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교사가 피해 아동에게 타임아웃 코너로 갈 것을 지시했지만 아동이 거부한 직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 아동의 형 역시 동생이 타임아웃에 가는 것에 대해 소란을 피우자 그 교사가 동생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이 아들에게 매우 두려운 순간이었으며 트라우마로 남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아동은 인근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시 교육부 대변인은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사건 직후 즉시 학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해당 교사의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윅스는 화요일 수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다음 법정 출석일은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산불이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태운 샌버나디노 산불 방화 용의자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 트라부코 캐년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어포트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어제 하루 동안 2배로 커졌는데 오늘 오후 기준 22,910에이커를 집어삼켰습니다. 진화율은 0%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위에 바짝 마른 풀과 나무가 가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라인 산불 역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후 기준 34,729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라인 산불 진화에 최대 병력을 투입한 결과 14%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라인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올해 34살의 저스틴 웨인 할스텐버그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라 대기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산불에 의한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라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젤을 포함한 연기를 마실 경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데 팬데믹 당시 착용했던 N95 규격의 마스크가 효과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문가들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해야 하며 재와 연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오늘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허리케인 경보를 발효하고 주민들에게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한 것은 오늘 오후 시민들은 미리 휘발유를 넣거나 생필품을 구매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강한 해일과 홍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해안 접근을 피해야 하며 강풍으로 창문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무판을 덧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인접한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도 비상사태를 발효하고 허리케인 진행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에는 주말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상승률 2.9%에서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며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겁니다. 전달 대비로는 0.2%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라 넉 달 연속이었던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0.3%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2달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본적인 물가의 방향을 보여주는 만큼 금리를 결정할 때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입니다. 아직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회의에서 0.5%포인트 인하, 이른바 빅컷을 할 거라는 예상은 10%대로 낮아졌습니다. 결국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거라는 건데 큰 폭의 인하를 반영해 낮아졌던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 초반 1% 이상 하락했지만 엔비디아가 8% 넘게 오르는 등 기술주 상승의 영향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Given today's CPI data, my read on that is that it's skewing toward that 25 basis point cut. And so that's creating a little bit of tension in the market. 금리 선물 시장은 여전히 올해 1%포인트가량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준 회의가 3번인 만큼 언젠가 한 번은 이른바 빅컷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중산층 가구의 지난해 소득이 상승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2023년 중산층 가구 소득은 8만 610달러로 지난 2022년에 집계된 7만 7,540달러보다 4.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전인 8만 1,210달러에 근접한 수치로 중산층들의 소득 수준이 다시 회복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P통신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극복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회복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아동 빈곤율은 1.3%포인트 올랐는데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아동 세액공제가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